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쉬는 날에 전 세계는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딥시크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우리가 어제 딥시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죠. 물론 오늘 저녁에 진짜 장이 열려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나는 미국 선물 흐름과 미국 대이자 흐름을 보면은 오늘 쉬기를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미국 나스닥이 무려 2.2%나 급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니케이도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아니 길이 근데 이거 얼마나 큰 악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첫날에 차라리 장이 열려서 바로 대응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대응이라는 거 과연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보통 대응 못 하다가 하는 순간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나중에 정말 바닥까지 막 쭉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 딱 손절 쳤는데 그 이후로부터 다시 올라가는 경험 아마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 쉬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겠죠. 아니 길이 근데 그 한 번에 반영되면 우리 계좌에 더 큰 타격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보통 첫날에서 두 번째 날에 하락이 극심하고 그 이후에는 공포가 사라지고, 자 그래 오케이 악재인 거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뭘 사야 되는데, 이게 정해진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금요일날 장이 열렸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오히려 그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악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 풍랑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조냐 타이밍을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저녁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이자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가? 토스에서 확인 결과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6% 하락하고 있고요. 리게팅 컴퓨팅 마이너스 6% 하락하고 있고요. 테슬라 마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등 원전 관련 SMR 관련주도 급락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장이 열렸다면 AI 반도체 기업들 뭐 하이닉스 등이 있겠죠. 당연히 우르르 쏟아졌을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반도체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우르르 쏟아졌으며, 게다가 최근 들어 많이 뜨거웠던 원전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도 큰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뭐 리게팅 컴퓨터 등등보다 뉴스케일 파워가 더 많이 하락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10분의 1 가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그 정도만 투자해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스토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력소비 관련주, AI 반도체 관련주를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 수혜주는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AI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수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더 적은 금액에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금력이 풍부한 미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자율주행, 로봇 이쪽에 관련된 AI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과연 이 친구들이 수혜의 가능성이 나타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장이 열리는 금요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 있겠죠. 다음입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목요일까지 휴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글로벌 빅 이벤트가 산재에 있어서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올해 첫 FMC가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고 31일에는 미국 PC가 발표된다고 해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을 예정인데 29일에는 테슬라, 마소, 메타, ASML, 30일에는 애플과 인텔의 실적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금요일 우리 장에서 한 번에 반영된다는 게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해서 목요일날 공부할 때는 금요일날 증시가 어떻게 될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Y 주니퍼를 출시하고 이제 보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5년 전 첫 모델 Y 출시 이후 디자인을 바꾸고 성능도 개선해 새롭게 출시한 차다 보니까 보름 동안 중국에서 무려 13만 대나 팔리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올해 목표 판매량은 215만 대입니다. 그리고 이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변수는 세 가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나온 모델 Y의 성공, 그리고 FSD의 발전,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모델 Q의 성공 여부, 여기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서 모델 Q의 세부 정보가 발표될 수 있다고 해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자, 국민연금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그것,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봤더니, 자, 올해 30세가 된 사람이 월급 300만 원 기준 26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은 65세가 되었을 때 월 304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에 야 이거 대박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는 인플레가 적용된 금액이겠죠.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월 80만 원 수준으로 뭐 큰 돈도 아닌 것 같고 뭐 작은 돈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최저 생활비가 한 150만 원 정도가 되죠. 거기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100% 노후 대비를 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아쉬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최저 생활비에 근접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기름들이 생각해도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겠죠. 보통 이제 은퇴 나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알바 정도가 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기술 발전이 되면 될수록 그 자리는 절대 우리에게 남아있을 리가 없고, 결국은 우리가 한 2, 30년 정도 지나면은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분명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국민연금이 최저생활비의 반밖에 안 된다, 분명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우리가 매월 내는 국민연금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얘기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그러한 고민도 앞으로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요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젊은 사람에게 크리스털 팔찌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뭐 요런 모습이죠. 뭔가 염주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요게 SNS에서 난리라고 해요. 중국판 인스타 샤오홍수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글이 무려 23억 개나 있다고 하고 조회수도 35K가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유행인가 봤더니, 다른 보석에 비해서 크리스털이 저렴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유행을 쉽게 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건 스타 아니겠습니까? 스타들도 이제 이러한 크리스털 팔찌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털 가격이 최근 2배 넘게 상승하며 되팔림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뭔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털 팔찌의 가격도 되게 비쌌습니다. 팔찌 하나에 막 몇십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 유행이 우리나라에도 올지, 최근 우리나라 유행의 흐름을 보면은 특히 먹거리 쪽에서 중국 거를 좀 많이 따오는 모습이죠. 이 크리스털 팔찌도 우리나라한테 들어올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레깅스의 시대는 간다. 과거 저 기릿이 어렸을 때는 스키니 바지가 유행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펑퍼짐한 바지가 유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이제는 레깅스에서 나타난다고 하네요. 요즘 글로벌하게 요가원 등에 가보면 레깅스를 입는 게 아니라 펑퍼짐한 바지를 입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다만 위아래 둘 다 펑퍼짐하면 백수룩이겠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하의는 펑퍼짐한데 상의는 여전히 꽉 조이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요걸 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옷을 입는 게 K-팝 스타들의 안무 연습 의상이랑 비슷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왼쪽에 보면은 아이브의 안무 연습 영상인데 위쪽에는 타이트하지만 아래쪽에는 펑퍼지만 이러한 스타일이 요즘 미국에서는 유행이라고 합니다. 쫙 달라붙는 하이 레깅스 시대가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여기도 복고입니다. 저도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뚱뚱한 바나나 우유의 라이벌이었던 서울 우유의 미노스 기억나시나요? 왼쪽에 보이는 요거 다시 출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1993년에 출시했고 2012년에 단종되었는데 다시 출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농심도 1990년에 단종된 농심 라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저 기리스는 본 적이 없는데 요 라면이 다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료 업계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가진 친구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최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또 이제 궁금하고 또한 추억이 또 담겨 있는 그런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반 매출이 높다는 게 포인트고, 또한 연구 개발비나 그런 것들이 적게 드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네요. 자, 다만 단점으로는 한두 번은 좋지만 여러 번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신제품 개발에는 소홀해지며 결국은 이제 뭐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서 도태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미노스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농신라면 이거 맛있나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먹어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요즘 복권이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가 안 좋은데 호황을 겪는 곳이 딱 한 곳 있다면 바로 복권 업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복권은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으로 삶이 팍팍할수록 복권 수요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물가도 막 쭉쭉 올라가, 집값도 막 쭉쭉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계층 간 이동이 이제 거의 막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변을 보면은 코인으로 벌었네, 미국 주식으로 벌었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2.6조였는데 작년에는 3.6조로 무려 1조 원이나 넘게 더 팔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지금 더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복권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취임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텐데요. 그래서 UBS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주목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미국이 호황이 되든 침체가 되든 상관없이 안전한 투자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호황이라면 경기 민감도가 높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업이 수혜를 받고 설령 침체가 오더라도 안정적인 현금 보유량과 보험 사업이 해지를 해줄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년 연속 미국 증시가 달려왔고 올해는 쉬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그냥 버핏을 믿자 전략 이거를 소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가 536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콜롬비아가 트럼프의 첫 타깃이 되며 한 대 맞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불법 체류자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되자마자 다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콜롬비아에서 거부를 하려고 하자 트럼프가 바로 관세를 때려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트럼프는 25%의 관세를 시행하고 일주일 내에 50%까지 올려버리겠다라고 말을 했고 콜롬비아 대통령도 우리도 25% 부과할 거야. 요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미국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트럼프도 바로 이렇게 관세를 다 철폐했고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트럼프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그 대신 트럼프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은 그냥 트럼프도 깔끔하게 물러선다.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휴게소 기리분들 많이 들리고 계신가요? 명절에 멀리 이동하다 보면은 휴게소에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휴게소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음식이 뭐가 있나 봤더니 우동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2019년 평균 5,300원이었는데 지금은 6,600원으로 24%나 오른 음식이라고 하네요. 자, 다만 우동 친구인 라면은 도로공사에서 실속 상품으로 지정해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이랑 비교해서 크게 오르지 않았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휴게소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라면만 3,000원인가 3,500원으로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 길에서는 라면을 싸게 먹었는데 아마도 라면을 선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비싸도 너무 비싸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저녁 딥시크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미장하시는 분들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이 열리는 금요일 그 전까지는 이러한 공포가 빠르게 없어지고 그 수혜주가 제대로 딱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혜주가 기대분들의 주식이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